새벽 5시 반 서울 강남구의 골목길에서 작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정아린 13살이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하리는 이미 2시간째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아, 이건 팔 수 있겠네요. 하리는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골판지 상자들이 보였거든요. 하리는 능숙하게 상자들을 접어서 손수레에 실었어요. 이런 일을 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으니까요. 하린에게는 조금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냄새에 유난히 민감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하리는 이걸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좀 예민한 편이라고만 여겼거든요. 오전 7시 하리는 폐지 수거를 마치고 플라자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직원들보다 2시간 일찍 나와서 호텔 레스토랑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리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며 경비원에게 인사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죠. 청소 도구를 챙겨서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하리는 주방에서 나오는 냄새에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상한데요.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상한 것 같기도 했어요. 하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방 쪽을 바라봤지만 이내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레스토랑 청소는 꽤 복잡한 일이었어요. 테이블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돈해야 했거든요. 하리는 조용히 그리고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비워야지. 하리는 주방 옆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이거 진짜 이상해요. 썩은 생선 냄새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하리는 재빨리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전 9시 하리는 청소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선이가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이었죠. 선이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몇 달째 투병 중이었어요. 엄마, 아침은 드셨어요? 응, 우리 할인이 왔네요. 밥은 먹고 왔어? 선이는 여전히 할인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 딸이 고생하는 게 더 마음 아팠거든요. 네, 먹었어요. 호텔에서 샌드위치 하나 주셨거든요. 할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침을 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말했어요. 할인아, 엄마가 미안해요. 아픈 것도 모자라서 너까지 고생시키고.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할인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죠.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할인이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오후 2시 할인은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청소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호텔이 분주했어요. 오늘 VIP 손님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다른 청소 직원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VIP요? 응, 대한금속 회장님이 오신다고 해요. 엄청 까다로운 분이래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할인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할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먹지 마세요. 오후 5시 플라자 호텔 레스토랑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한금속 강민철 회장의 방문 때문이었죠. 조세윤 총주방장은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회장이 좋아한다는 일식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성게알 좀 이상한데요? 부주방장이 조세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납품받은 성게알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조세윤은 성게알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냄새가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조세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회장님은 몇 입밖에 안 드실 거야.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없었잖아요. 조세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실 성게알을 다시 준비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VIP 접대에서 메뉴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한편 송지훈 지배인은 레스토랑 곳곳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세팅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거든요. 청소 직원들은 모두 뒤로 빠져 있어요. 지배인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할인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은 VIP 손님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리는 구석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리는 이미 청소를 거의 마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직 음식물 쓰레기통을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오후 6시 강민철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58세의 강민철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언제나처럼 엄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송지훈 지배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민철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 메뉴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식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최고급 성게알을 준비했어요. 강민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게알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강민철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강민철에게는 성게알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신선한 성게알만 먹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상한 성게알을 먹으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은 강민철의 비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비서가 다른 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 식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지배인이 물었습니다.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리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철은 까다로운 미각의 소유자였지만 오늘 음식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리는 레스토랑 구석에서 청소를 마무리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맡았던 그 냄새가 다시 나는 것 같았거든요. 이 냄새요. 하리는 고개를 들어 레스토랑을 둘러봤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냄새는 강민철 회장이 앉은 테이블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강민철 앞에 놓인 성게알 요리를 봤습니다. 순간 하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냄새가 이상해요. 하리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성게알에서 나는 냄새가 아침에 쓰레기통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똑같았거든요. 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히 VIP 손님에게 음식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린의 동생이 옛날에 상한 생선을 먹고 심하게 앓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하린은 용기를 내서 지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지배인님. 뭐야? 지금 바쁘다고 했잖아. 송지훈 지배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성게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배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할인을 쳐다봤어요. 냄새가 이상해요.
상한 것 같아요.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해? 너는 그냥 청소나 해. 지배인은 할인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민철 회장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때 강민철이 젓가락으로 성게알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할인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거 먹지 마세요. 할인의 외침이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철은 젓가락을 공중에서 멈추고 할인을 바라봤어요. 레스토랑 안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들은 걸음을 멈췄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송지훈 지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어요. VIP 손님 앞에서 청소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짓을 하다니 호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배인이 급히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방에서는 조세윤 총주방장이 급히 뛰어나왔어요. 강민철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한금속의 회장이라는 지위에 익숙한 강민철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지? 강민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할인은 온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침에 맡았던 그 냄새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할인은 목이 메었지만 계속 설명했습니다. 성게알에서 나는 냄새가 썩은 생선과 똑같다고. 자신의 동생이 옛날에 상한 해산물을 먹고 심하게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강민철은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조세윤 총주방장이 급히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그는 할인을 노려보며 즉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호텔의 명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할인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강민철이 갑자기 성게알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비린내가 강하게 올라왔고 신선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세윤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침부터 성게알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VIP 접대를 위해 그냥 내보냈던 거였어요. 이제 모든 게 들통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성게알을 당일 아침에 받아서 바로 써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물어봤어요. 조세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송지훈 지배인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요리를 준비해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민철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철이 갑자기 손으로 목을 감쌌어요. 호흡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성게알 냄새만 맡았는데도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된 거였어요. 강민철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호흡은 거칠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인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어요. 어른들은 모두 패닉 상태였거든요. 한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고 강민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인이 다가가서 강민철 곁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민철은 힘겹게 할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만약 할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그 성게알을 먹었을 거라고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리는 계속 강민철 곁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고 바빴거든요. 응급구조사는 강민철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민철은 들것에 실리기 전에 하린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하린의 이름을 물어보고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 레스토랑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조세윤은 그제서야 성게알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상해 있었어요. 송지훈 지배인은 조세윤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하리는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강민철 회장의 생명을 구했다는 건 말이에요. 강민철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플라자 호텔은 완전한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호텔 사장부터 임원들까지 모두 긴급회의실로 모였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호텔 사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금속 회장이 자신들 호텔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은 이미 언론에까지 알려진 상태였거든요.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호텔의 신뢰도까지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어요. 조세윤 총주방장은 고개를 숙인 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게알이 상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상한 성게알인 줄 알면서도 내보냈다는 진실은 숨겼어요. 송지훈 지배인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용히 청소만 하면 될 것을 괜히 나서서 소동을 벌였다고 여겼어요. 지배인은 할인을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사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차분히 상황을 분석해보니 할인이 강민철을 구한 게 분명했거든요. 만약 할인이 말리지 않았다면 강민철이 상한 성게알을 먹었을 것이고 그럼 더 큰일이 났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강민철이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지만 알레르기 쇼크로 인한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강민철의 비서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강민철의 성게알 알레르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신선한 성게알은 괜찮지만 상한 성게알을 먹으면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드셨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비서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알레르기 정보를 호텔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알려줬을 텐데 오늘은 다른 일로 바빠서 깜빡했던 거였어요. 강민철은 몇 시간 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병상에서 눈을 뜬 그는 가장 먼저 할인을 걱정했어요.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가 혹시 책임을 지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비서에게 할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시각 할인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오늘 플라자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대한금속 회장의 알레르기 쇼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선희는 뉴스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할인이 일하는 호텔에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할인은 자신이 그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한 직원의 기지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선희는 그 직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감탄했습니다. 하리는 복잡한 기분으로 뉴스를 지켜봤어요. 한편 호텔에서는 여전히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론 대응부터 재발 방지책까지 논의할 게 산더미였어요. 가장 큰 쟁점은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조세윤 총주방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송지훈 지배인은 할인의 행동이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사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처럼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할인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직원은 할인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지훈 지배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배인은 할인을 따로 불러서 어제 일로 호텔이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할인이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탓했어요.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이 위험했다고 말했지만 지배인은 그런 건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다고 했어요. 할인에게는 나설 일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지배인은 할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사실 VIP 접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지배인 자신이었거든요. 하지만 할인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자신은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강민철 회장이 예고 없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바로 호텔로 온 거예요. 직원들은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철은 로비에 서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할인을 만나러 왔다고요. 할인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호텔 로비에 나타나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호텔 사장부터 지배인까지 급히 로비로 달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받고 성대한 환영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예고 없는 방문이었거든요. 호텔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강민철의 몸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정할인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송지훈 지배인은 당황스럽게 반응했습니다. 할인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VIP가 직접 찾아온다는 게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강민철은 어제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할인은 구석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민철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봤어요. 강민철은 할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할인 덕분에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한금속 회장이 13살 아이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춘다니요. 강민철은 호텔 사장에게 어제 일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안실로 이동했습니다. 조세윤 총주방장과 송지훈 지배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보안실의 모니터에는 어제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할인이 성게알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배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려다가 쫓겨나는 장면도 선명했습니다. 강민철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인이 처음에는 정말 조용히 문제를 알리려고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된다는 식으로 대했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민철이 성게알을 입에 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 할인이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었어요. 화면 속 할인의 절박한 표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할인이 그때 말리지 않았다면 자신은 분명히 그 상한 성게알을 먹었을 거라고요.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그랬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호텔 사장과 지배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CCTV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할인이 영웅이고 오히려 호텔 측이 잘못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우했느냐고 물었어요. 들은 바로는 할인을 문제아 취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철의 눈빛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송지훈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강민철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절차가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조세윤 총주방장도 보안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강민철은 조세윤에게 성게알이 상한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조세윤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강민철의 날카로운 추궁을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 아침부터 성게알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VIP 접대를 위해 그냥 내보냈다고 했어요. 강민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상한 음식인 줄 알면서도 내보내고 그걸 말린 아이는 오히려 문제아 취급을 했다니요. 이때 강민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호텔에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어요. 어제 사건이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회장을 구한 신비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강민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할인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고 호텔이 그런 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호텔 사장과 지배인, 총주방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 호텔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철은 할인에게 자신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할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할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자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앞다투어 내밀어졌어요. 대한금속 회장을 구한 신비한 인물의 정체가 드디어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강민철은 할인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할인은 긴장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헌 운동화와 낡은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화려한 호텔 로비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기자들은 할인의 어린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대기업 회장을 구한 영웅이 13살 소녀라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고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민철은 차분하게 어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인이 어떻게 상한 성게알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는지 자세히 말했어요. 그리고 호텔 측이 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폭로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생명의 은인을 문제아 취급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송지훈 지배인과 조세윤 총주방장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민철은 할인의 용기를 극찬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할인의 마음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할인은 마이크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위험해 보여서 말린 것뿐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민철은 할인과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인의 가정 형편을 물어봤고 어머니가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강민철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민철은 자신의 과거를 할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할인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할인의 헌 운동화와 낡은 유니폼을 보면서 강민철은 자신을 돌아봤어요. 수십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한 건 할인이었거든요. 강민철은 할인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할인은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수술비만 도와달라고,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인의 소원은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거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할인은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강민철은 그런 할인의 마음을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강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할인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할인의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할인의 삶이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강민철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선희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즉시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민철은 즉시 자신의 차로 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강민철은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선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할인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는 힘겹게 눈을 뜨고 할인을 바라봤어요. 선희는 뉴스에서 할인의 이야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렇게 용감한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은 조용히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모녀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즉시 병원 측과 연락해서 최고의 치료진을 구성하도록 지시했어요. 1시간 후 선희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했어요. 할인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철이 병실에 들어와서 선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인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앞으로 할인 모녀를 가족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선희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할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한금속재단에서 정식으로 할인을 장학생으로 선정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받게 된 거였습니다.
언론에서는 할인의 이야기를 연일 보도했어요. 가난한 소녀가 용기 하나로 대기업 회장을 구했다는 스토리는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인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정선이는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철이 약속한 대로 국내 최고 수준의 암 전문의들이 치료팀을 구성했어요. 의사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플라자 호텔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졌어요. 조세윤 총주방장과 송지훈 지배인은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호텔 사장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호텔 측은 할인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매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도운 직원에게 주는 할인상을 제정한 거예요. 첫 번째 수상자는 당연히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반년 만에 교실로 돌아온 할인을 친구들이 열렬히 환영했어요. 선생님들도 할인의 용기를 칭찬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강민철은 정기적으로 할인 모녀를 찾아뵀습니다. 병원에서 선희를 만나고 할인의 학교 생활도 챙겼어요. 할인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인도 강민철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선희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료진은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발표했어요.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관리하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할인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강민철도 할인 곁에서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선희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건강해져서 할인을 더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할인은 어머니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철의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늘렸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대한금속은 할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할인은 여러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인의 이야기에 힘을 얻었어요. 할인의 특별한 후각 능력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식품 전문가들이 할인의 능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앞으로 이 능력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 후 할인은 성적 우수상을 받았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시상식에는 강민철과 건강을 회복한 선희가 함께 참석했어요. 할인의 꿈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안전 전문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고 했어요. 강민철은 할인의 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은 강민철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강민철은 할인의 편지를 읽으며 뭉클해했습니다. 할인 덕분에 자신도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둘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1년 후 할인은 친구와 함께 플라자 호텔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든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온 거였어요. 호텔 직원들은 할인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할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용기상 수상자들의 사진들과 함께 말이죠. 할인은 그 사진을 보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새로 부임한 지배인이 직접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다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인은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 대우보다는 평범한 손님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할인과 친구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장소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의 신선도를 이중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총주방장이 할인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할인 덕분에 음식 안전 관리가 훨씬 철저해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인은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대답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할인의 눈에 성게알 요리가 보였어요. 친구는 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성게알 요리를 주문했어요. 요리가 나왔을 때 할인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냄새가 났어요. 할인은 안심하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괜찮다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고요. 친구는 할인의 특별한 능력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냄새만으로 그런 걸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타고난 재능에 경험이 더해진 거라고, 앞으로 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셨어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강민철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할인이 호텔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시간을 낸 거였어요. 할인은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강민철은 할인의 최근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학교 성적은 어떤지, 어머니 건강은 괜찮은지 세심하게 챙겼어요. 할인은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강민철은 할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방학 때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식품 안전 분야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의 꿈과 직결되는 제안이었거든요.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해가 질 무렵 할인은 호텔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때의 떨리는 마음과 지금의 당당한 마음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할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호텔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선희는 할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할인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할인은 창밖 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할인의 새로운 꿈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